헬스토픽과 함께 라이브 리뷰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2주 전에 이제 6월 14일 당뇨의 종류와 그 CGM의 이제 기본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슬라이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건강한 자유를 위해 가지고 이상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혈당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기준보다 좀 더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건강한 자유를 위한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한 분들 또는 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혈당 기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평균 혈당이 한 110 정도, 그 다음에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70과 130 사이에서 혈당은 잔잔한 물결처럼 유지가 돼야 되고 식사 전과 후에 혈당의 변동폭이 5에서 60 사이에 된다. 그 다음 혈당 변동성을 연속 혈당 측정 검사를 했을 때의 그 혈당 변동성이 10에서 15% 이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헬스토픽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작 당뇨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당뇨를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당뇨에 대한 진단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드린 적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슬라이드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도 딱 1년 한 3개월 전입니다. 이때 당뇨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부족 또는 인슐린에 대한 체내 각 조직의 감수성 감소로 인해 가지고 당분, 지방, 단백질 대사가 손상되어 특히 이제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여러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는 대사적인 질환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만 내리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당뇨를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당뇨가 무엇인가, 당뇨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영어로 다이아베티스 멜라이투스라고 하는 당뇨는요, 이제 어원이 그리스어, 그러니까 다이아베티스 이 용어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어 가지고 라틴어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관, 튜브, 사이폰이라고 액체를 이렇게 빨아당겨 가지고 이렇게 배출시키거나 이동시키는 그런 통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틴어로 멜라이투스라고 하는 건 달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아베티스 멜라이투스라고 하는 명칭은 이 당뇨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이 많이 진행이 되면은 그 소변량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치 그 당뇨 환자들의 소변이 관으로 물을 이제 뽑아내듯이 흘러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소변의 맛을 보니까 굉장히 단맛이 났다라는 것에서 말 그대로 당뇨죠. 그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당뇨라고 하는 이 증상군 또는 임상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 동아시아 쪽,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소갈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갈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동의보감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소갈이라고 하는 건 신호로 생긴 건데 발병을 하면은 반드시 소변이 달다라고 하면서 이 소갈의 의미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어떻게 우리 약을 쓰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진액과 기운이 모두 소모가 되고 수분과 영양이 메마른 상태, 즉 만성 소모성 질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즉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한의학의 근간이 되는 이 동북아시아의 의학에서는 이 당뇨라고 하는 이 임상군을 만성 소모성의 질환으로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라고 하는 질환은 최근에 임상적인 증후군이 이렇게 밝혀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병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서양 의학이 보편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다이아베티스 멜라이투스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은 이게 동북아시아, 아시아 의학에서는 소갈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당분 대사의 대사적인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히 고혈당증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증상과 징후, 그 그룹을 묶어서 그냥 당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당뇨에는 이 고혈당증이라고 하는 특징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도 당연히 이 고혈당이 맞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뇨의 진단은 주로 이 정맥 내에 있는 혈액의 포도당 농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해서 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당화혈색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HbA1c라고 하는 그 당화혈색소를 이용을 해서 그 수치가 높아진 걸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당뇨라고 하는 증상군, 질환군 또는 대사적인 이상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 그룹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줄여 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이게 이해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당뇨의 의미와 진단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당뇨의 진단 기준, 우리가 정맥의 혈장 내 또는 혈액 내에서의 포도당 농도를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당뇨를 진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 당화혈색소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서 당뇨를 진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